제가 보기엔 심방세동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심방세동이요? 네, 심방세동이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제가 긴장을 하면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그리고 이렇게 뭐 방망이질 하듯이 계속 빨리 뛰거든요. 네. 뭐 호흡이 가빠질 때도 있고. 오, 근데 이건 긴장을 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긴장을 안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심장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증상인가요? 제가 보기엔 심방세동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심방세동이요? 네, 심방세동이요.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일종이고요. 지금 스텔라님이 말하시는 이제 호흡곤란이라든가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심방세동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방세동이라는 게 부정맥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부정맥은 어떤 질환인가요? 부정맥은요, 말 그대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려면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그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맥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게는요, 노화와 유전적인 성향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요, 술, 담배, 그 다음에 커피를 많이 먹는 카페인 섭취 과량,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부정맥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정맥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뭐 따로 있나요? 부정맥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악성 부정맥하고 양성 부정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양상이 다른데 악성 부정맥은요, 심장 급사와 의식을 잃고 자꾸 쓰러지는 증상들이 있어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양성 부정맥은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헷갈리는 그런 아주 미미한 정도가 됩니다. 주요한 증상은요, 가슴 두근거림이라던가 호흡곤란, 피로,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원인이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이 인공 감미료나 설탕이 들어간 이 음료를 먹게 되면 심방세동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나요? 네, 맞아요.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37세에서 73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음료를 하루 2리터 이상 마셨을 때 심방세동이 걸릴 위험이 20% 증가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하루 2리터 이상 마셨을 때도 심방세동 위험이 10%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요, 흡연을 하면서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2리터 이상을 마시면요, 심방세동 위험이 31%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 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거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안 먹어야 되겠네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느끼한 음식이 많잖아요, 캐나다는. 네. 그래서 이제 제로 콜라 같은 거를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 이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적을까요? 2023년 작년에 WHO가 아스파탐에 대해서 이건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주로 이제 청량음료에 많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얼만큼 먹어야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WHO에서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체중 1kg당 40mg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제로콜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5캔 정도. 55캔이요?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난 그거보다는 적게 그쵸, 먹어도 적게 괜찮지? 먹으니까? 또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요, 인공감미료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감미료가 그냥 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 이게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얘를 이렇게 분해시켜요. 그러면서 그 분해 과정에서 우리가 당뇨병이라던가 비만이라던가 대사증후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감미료는 되도록 드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정맥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 주의해야 하나요? 술, 바로 아까 말했던 술, 금주. 그리고 커피와 같이 카페인이 많은 음료. 왜냐하면 이게 심장을 뛰게 하니까 가뜩이나 이거 찌릿찌릿찌릿하면서 잘 못 네. 뛰는데 자극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도 조심하시고요. 흡연도 우리가 혈관을 확진시켜서 심장을 많이 뛰게 하니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연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가벼운 운동은 괜찮은데요. 근력 운동 있잖아요. 이거 무거운 거 드는 그런 힘줘서 거. 하는 거. 그러면 네. 심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운동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특히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이 성격이 좀 꼼꼼하고 화를 잘 내고 좀 급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그러겠네요.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더 심장이 안 좋죠. 그래서 나만의 스트레스를 내리는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좀 익히셔서 편안한 마음이 갖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맥에 영양제도 도움이 되나요? 네. 제일 먼저 갖고 온 건요, 오메가3예요. 예, 오메가3하고는 심장, 혈관계하고 굉장히 많은 좋은 시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피를 깨끗하게 맑게 혈류 흐름을 좋게 하니까 좋고요. 특히 죽상동맥경화증이라던가 부정맥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요, 주 2회 생선을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혈관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럴 때 이제 나는 생선 요리 잘 안 좋아하고 귀찮은데 그럴 때는 그 대신 오메가3를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갖고 온 건요, 마그네슘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칼슘과 비타민 D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관상 동맥을 이완시키고요. 그래서 부정맥이나 협심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돼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이 깨지거나 둘 다 결핍됐을 때 심장 근육의 리듬이 깨져서 부정맥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게 하고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거든요. 얘네들의 균형이 잘 맞아야지 부정맥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같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심장근이 잘 뛸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갖고 온 거는요, 코큐텐입니다. 부정맥은 여러 가지 수술이나 약제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큐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해요. 코큐텐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을 하잖아요. 이 코큐텐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져야지 심장근도 쓸 수 있으니까 이 코큐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코큐텐은요, 잘 흡수가 안 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지방하고 같이 있을 때 흡수가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코큐텐과 오메가3를 같이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활성산소와 항산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